자, 안녕하십니까. W투자클럽의 아나키스트 오원석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삼성전자,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이기도 하죠. 세계적인 기업이기도 하고요. 일단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 100%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가의 상승이나 하락을 예상하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추천을 드리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금요일 아침에 그 이건희 회장이 별세를 했다는 뉴스가 속보로 나왔죠. 참 그래요. 뭐 어떤 인물이 그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가장 큰 어떻게 보면 기여를 했던 분이 돌아가셨다는 점에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또 애도를 표하는 바이고요. 그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어떤 흐름이 될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시장 전체가 어떻게 움직일지 대해서 한번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뭐 길게 생각을 해본 건 아니고요. 사실 이건희 회장이 그 병상에 누운 지는 한 6년이 됐죠. 2014년에 삼성병원에 입원을 했으니까요. 심혈관 계통에 이상이 있었죠. 그렇게 해서 6년간 공석이었죠. 회장 자리는. 실질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부사장인가요? 하여튼 뭐 직함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분이 지금 실질적으로 삼성전자를 이끌어 왔고요. 6년간. 그리고 나서 괄목할 만한 성장세 그리고 이번 3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게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뭐 삼성전자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던가 뭐 이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심리적으로 불안감이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잘 이끌어왔죠. 6년간 삼성전자에 대한 뭐 재무적인 문제가 있었다던가 뭐 어떤 사업에 대한 실패가 뭐 엄청나게 눈에 띄게 보였다던가 이런 면은 보이지 않았었죠. 물론 이 무슨 그 승계 과정에서의 무슨 재무 아니 그 승계 과정에서의 문제점 뭐 이런 걸 갖고 지금 법정에서 다투는 모습이 있긴 하지만 그것 빼고 경제적인 모습 기업에 대한 경영에 대한 모습은 뭐 질이 떨어진다던가 아니면 뭐 감이 떨어진다던가 뭐 이런 모습은 보여지지 않았죠.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았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적인 면이나 실질적인 면에서는 큰 타격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심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분명히. 이 삼성, 그 이건희 회장에 대한 영향력은 대한민국에서의 영향력은 월등하다고 볼 수 있죠. 사실. 물론 정주영 회장, 현대의 정주영 회장이랑은 뭐 출발선이 달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주영 회장이 더욱더 큰 업적을 쌓은 것도 어떻게 보면 많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굳이 두 분의 이런 어떻게 보면 한국 경제사의 영웅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 물론 100%다 영웅은 될 수가 없죠. 완벽한 영웅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그런 말을 많이 하죠. 뭐, 정경유착, 뭐, 이런 분들. 그래서 정주영 회장님이 한번 대통령 선거에도 나오셨던 거고, 그때는 사실 좀 많이 안 좋았죠. 정경유착이 좀 심했고, 그리고 그때는 군부, 그리고 독재 체제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심했던 거였겠죠. 아무래도 저는 뭐 그때 태어났긴 했지만 그때를 삶을 직접적으로 겪었던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역사를 봐서는 그렇다는 거고요. 일단은 뭐 사실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의 실정을 보면 뭐 헬지옥이라는 얘기가 헬조선이라는 얘기가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대기업들도 반성해야 될 문제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그거를 차치하고 나서 이 삼성전자에 대한 재무적인 문제나 사업적인 문제나 앞으로의 전망 이런 거는 크게 달라질 게 없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심리적인 영향으로 빠질 수는 있어요. 월요일에 내일 당장 빠질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큰 별이 졌기 때문에 물론 6년 동안의 공백으로서 이재용 총수가 전 회장이 잘 끌고 왔고 앞으로도 잘 끌고 갈 거라는 믿음을 준 것도 6년 동안에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인 문제를 빼놓고는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심리적으로 인해서 빠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거는 하루 정도의 영향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반나절 정도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미치는 여파는 그러니까 주식 시장을 말하는 겁니다. 주식 시장에서 말하는 여파는 물론 삼성전자가 떨어진다면 2% 3% 빠진다면 우리나라 거래소나 코스닥 시장은 좋지 않겠죠. 당연히. 하지만 제가 예상한 대로 만약에 움직여 준다면 약간의 심리적으로 위축에 대한 그리고 심리적으로 앞으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더 부각이 된다면 아무래도 시장은 조금 출렁일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 여파는 오래 가지 않을 거다. 그리고 단기적인 파동에 지나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가장 제가 봐서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일봉 차트 이런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삼성전자 자체적으로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예전 2014년도에 이미 거의 반영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2014년 이후로 경영에서 거의 손을 뗐기 때문에 경영을 할 수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요, 지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형제들 간에 지분 싸움, 이런 게 생길 수는 있겠죠. 그거에 따라서 막 조금 삼성에 대한 이미지, 이런 게 좀 나빠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상속에 대한 문제겠죠. 하지만 제가 봐서는 이미 그거에 대한 정리는 끝난 것 같아요. 네, 내부적으로는 끝이 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거기가 지금, 그렇죠. 네. 형제 관계가 삼남매죠. 네, 삼남매인데, 어머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어머님이, 경영을 하는 게 아니죠. 그 삼성전자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각 분야별로 지금은 잘하고 있잖아요. 그 형제들이. 굳이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 싸움을 일으켜서 서로에 다 가지고 있는 영업이 있는데 기업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미지를 훼손시킬 만한 일은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물론 삼성전자를 뺏으려고 만약에 주식을 사들이거나 아니면 다른 그 형제들의 기업을 뺏으려고 주식을 사들이는 일이 있다면 주가는 올라갈 수는 있겠으나 전체적으로 그거는 서로 좋은 길은 아니다 라는 거죠. 삼성에 대한 세계적인 그룹이라고 하는 삼성에 대한 이미지만 깎아 나가는 길이 될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물론 저보다는 뛰어난 분들이겠죠. 저보다는 뛰어난 분들이니까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세금 문제라던가 이런 문제만 잘 해결이 되고요. 앞으로 이제 세금 문제는 바로 직면하게 될 문제가 될 거니까 그런 문제만 진짜 깨끗하게 지금 국면에서 진짜 깨끗하게만 해결이 된다 그러면 오히려 삼성전자의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는 그쪽 세금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이미지 전환에 대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여파는 크게 시장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총평이고요. 그래요. 일단은 이건희 회장님의 벨세 소식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그분이 나라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헌신한 면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앞으로도 크게 이 나라를 좀 이끄는 회사가 됐으면 좋겠고 세계적인 회사로 거듭나길
다시 한번 기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세계적인 기업에 들어와 있죠. 특히나 반도체나 핸드폰 영역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미 세계적이지만 더욱더 세계적인 회사로 거듭나길 바라는 게 제 마음이고요. 물론 그 하청업체들 1차 벤더나 2차 벤더 그리고 이런 중소기업들까지도 같이 대기업이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렇게 되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더더욱 좋겠고 특히나 코스닥 업체들 LG나 삼성의 1차 벤더들이 굉장히 코스닥에 많이 상장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단가 후려치기 뭐 이런 거를 적절한 선에서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도 그 1차 벤더나 2차 벤더 그리고 코스닥 상장 종목들 또 먹고 살아야 되죠. 특히나 코로나19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 있고 그런 시점에서 대기업들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책임을 지는 모습 그런 모습이 어쩌면 재무적으로는 조금은 영업이익이라든가 당기순이익이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같이 살아나가는 모습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면 좀 더 이 삼성전자나 이 대기업에 대한 인식이 사실 우리나라는 대기업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하지만 외국 가서 삼성이나 LG 광고판 보면 왠지 뿌듯한 느낌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삼성이나 LG 폰을 보면 왠지 뿌듯한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아무리 국내에서 그 대기업을 욕한다 그래도 물론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욕을 하겠죠. 네, 그런 거는 부정할 수 없겠지만 특히나 이 세금 문제 항상 나오는 게 세금 문제랑 그 하청 업체들 문제 그리고 그 위협 그 되게 그 안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위험에 외주하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리고 삼성 반도체 같은 경우는 또 그런 뭐 질병이 생기다던가 이런 면에서 근데 그거는 합의를 봤죠. 다 합의를 본 건 아닌 것 같은데 일부 합의를 봤고요. 조금은 그런 면에서 좀 더 책임지는 행동이 이재용 지금 삼성전자 부회장의 앞으로의 그런 경영에서 그런 것도 한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뭐 그래요. 삼성전자 일단 이건희 회장에 대한 별세 소식에 의해서 심리적으로 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경제나 삼성전자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그것은 단기적 파동에 불과할 뿐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제 의견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요. 삼성전자 이렇게 살펴드렸는데 일단 일봉이라던가 이런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네, 전혀 문제가 없고 주봉도요. 주봉도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여지죠. 연 초반에 62,800원 이렇게 찍었는데 지금 그 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죠. 뭐 쌍봉이 나올지 아니면 더 올라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이 좀 더 들고요. 일단 3분기 흑자 소식, 3분기에 대한 흑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네, 물론 나와봐야 되지만 그 대기업들은 미리 예상치를 내놓기 때문에 그 예상치가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코로나19 상태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큰 성과를 거뒀다라는 점. 하지만 그 성과 뒤에는 분명히 어떤 부분에서 희생이 나왔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 물론 삼성전자 자체의 노력도 있겠지만 그 삼성전자를 지원해주는 1차 벤더라든지 2차 벤더라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의 무슨 기업이라든지 특히나 베트남의 그런 공장들의 아니면 기여도 뭐 이런 거 삼성전자들이 다 삼성전자가 오롯이 해낸 건 아니죠. 다들 서로 간의 노력에 의해서 희생에 의해서 이뤄낸 결과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삼성전자를 딱 봤을 때 주봉 상태는 문제도 없고요. 일봉 상태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월봉도 볼게요. 월봉도
흐름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거래량이 지금 1월 1일 날에 거래량, 대량 거래량 찍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쌍봉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액면 분할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요. 뭐, 휴일부터 어쩌면 참 안타까운 소식이 나왔다는 점.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하는 입장으로서 보면 굉장히 또 불확실성이 한번 나오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도 들긴 합니다. 이게 참 그래요. 이 주식을 하다 보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죽은 건데 이게 좋은 일이 될 수는 없겠죠. 어쨌든 간에. 하지만 주가로서는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 되는 경우도 있죠. 주식에는. 그게 참 주식을 하는 입장으로서는 되게 좀 마음이 안 좋습니다. 마음이 안 좋고, 사실 이런 거를 제가 한 10년 넘게 좀 하면서 이런 적이 좀 많았어요. 솔직히 이렇게 투자한 기업이라던가 아니면 외국 기업, 특히나 이렇게 우리나라 기업과 경쟁해 버리는 기업에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반사이익을 받는 게 우리나라 기업이죠. 특히나 경쟁 업종이라면. 하지만 그 업종 만약에 불이 났다던가 이런 쪽에서 그 자체를 보면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사실 좋은 일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이런 일이 사실 좀 그렇게 좋지는 않죠. 사람이라면.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참 안타까운 소식이 일어나면 불확실성이 지금 생긴 건 맞아요. 생긴 건 맞고요. 하지만 그 6년 동안에 이재용 부회장이 했던 일들 그리고 성과들을 보면 크게 문제가 될 건 아니다 라는 점. 하지만 심리적인 문제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 라는 점. 그러니까 두 가지 방면이 다 있는데 경제적인 문제 아니면 사업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을 게 없다는 거고요. 그 이건희 회장에 대한 상징성이죠. 어떻게 보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심리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겨도 그건 단기적이다 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요게 제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침에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기 때문에 일단은 제 짧은 소견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이 잘 버텨줬으면 좋겠고요. 삼성전자도 잘 버텨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경제적인 문제나 뭐 이런 거로 그냥 여지껏 해왔던 그 6년간의 모습을 그냥 뒤돌아보면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워낙 상징적인 인물이다 보니까 그에 대한 심리적인 문제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제 계속된 생각이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정도 타겟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금 문제라든가 이런 거 앞으로 일어나는 직면하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 삼성전자 특히나 이재용 부회장이 잘 투명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해결을 해 나간다면 특히나 이제 또 지분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간에 형제들이 서로 합심해서 이렇게 나가는 모습이 또 보여진다면 더욱더 주가에는 좋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삼성전자에 대한 이미지도 크게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재용의 시대가 다시 시작이 된다라는 점이 저는 어떻게 보면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삼성전자 살펴드렸고요. 저는 W투자클럽의 아나키스트 오원석이었습니다. 추천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삼성전자 회장이었던 이건희 회장님의 별사 소식에 안타까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다음 종목에서 뵙겠습니다.